안녕하세요. 충북 옥천의 기촌에서 3년째 살고 있는 남편쟁이입니다. 엄청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. 근 한 달 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, 그동안 이것저것 막 준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영상을 이제 못 찍었어요. 제가 뭘 준비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 그 말씀을 드릴 단계가 아니라 가지고 예, 이제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마을 안에 있는 집, 그리고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 집, 이 둘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? 예. 근데 대부분 이제 귀촌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마을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집을 많이 선호하시죠. 예. 근데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 집이 마냥 좋기만 할까요? 그렇진 않겠죠. 이것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마을 안에 있는 집이라고 뭐 안 좋기만 할까요? 그렇진 않겠죠. 마을 안에 있는 집도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이 있을 거예요. 예,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 3년 동안, 3년을 좀 덜 살았지만, 3년 동안 이제 살면서 보고 느낀 거,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, 뭐 생각도 다르죠. 그러니까 어느 집이 딱 낫다 라고 이제 결론을 딱 부러지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, 이제 본인의 여건에 맞는 집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. 그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. 저는 지금 마을 안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. 마을과 동떨어진 집이 아니고 그 저희 집 바로 옆하고 양쪽 옆으로 이제 집들이 이제 붙어 있어요. 그러니까 마을 안에 있는 집이죠. 근데 맞은편에는 집이 없거든요. 그나마 그래도 좀 개방감이 있죠. 맞은편에 뭐 집이 있어가지고 시야를 가리는 게 아니고 집은 없고 그냥 앞에 뻥 뚫려 있어서 마을 한가운데 있는 집들보다는 조금 낫긴 해요. 저희 할머니 집이 마을과 동떨어져 있었거든요. 제가 어렸을 때 한 1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, 제가 현재 여기서 살면서 저희랑 친하게 지내는 마을과 동떨어져서 살고 계시는 분이 두 분 계세요. 제가 그분들한테 많이 좀 여쭤봤거든요. 혼자 사실 때 뭐 불편한 점하고 좋은 점은 뭔가,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먼저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 집에 대한 장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런 집을 많이 선호하시죠. 귀촌하시는 분이라면은 거의 아마 그쪽으로, 마을과 떨어져 있는 집, 이런 집을 많이 선호하실 텐데, 마을과 떨어져 있는 집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마을 안에 있는 집보다 간섭이 적다는 거죠. 뭐 아예 없을 수도 있겠고요. 그죠? 그리고 한 가지 더 꼽아보자면 주변의 집들로 가려진 게 아니라서 좀 개방감은 있겠죠. 마을 안에 있는 집보다. 그리고 또 공간을 좀 넓게 사용할 수 있겠죠. 뭐 옆집에 담벼락으로 가려진 게 아니니까요. 그죠? 대충 장점은 한 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마을 안에 있는 집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우선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 집보다는 잘 돼 있어요.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수도, 전기, 인터넷, 그다음에 오수관, 그다음에 도로,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거, 이런 것도 이제 기반 시설에 들어가겠죠. 마을과 떨어져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어져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이미 들어와 있겠죠. 그러니까 뭐 별 문제가 안 되는데, 이제 새로 신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전기선이 안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. 전봇대하고 거리가 되게 멀어가지고 전기를 끌어오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 마을 안에 있는 집들은 이미 깔려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뭐 100% 깔려 있다 뭐 이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마을 안에 있는 집들은 상수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오수관도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그 오수관이 돼 있으면은 정화조를 따로 묻거나 또 이제 묻은 다음에 관리를 안 해도 되겠죠. 바로 이제 나가니까, 하수 처리장으로 나가니까. 그리고 마을 안에 있는 집은 인터넷도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이제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동떨어져 있는 집들은 인터넷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 가로등.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 집은 가로등도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마을 안에 있는 집들은 뭐 대도시처럼 가로등이 뭐 빽빽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그 랜턴을 안 들고 다녀도 갈 수 있을 정도,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밝기의 가로등은 있거든요. 이제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 집의 단점은, 아까 그냥 장점을 말씀드렸죠. 그 마을 안에 있는 집의 장점. 그게 단점이 되겠죠. 마을 안에 있는 집에 있는 것들이 동떨어져 있는 집에는 없는 경우들이 많으니까,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되겠고, 그리고 또 이건 제가 좀 되기 싫어하는데, 뱀이 많이 나와요. 마을 안에 있는 집은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런 뱀이나 뭐 이런 날짐승들, 뭐 멧돼지나 이런 고라니나 뭐 이런 것들이 접근을 잘 안 해요. 근데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 집은 그런 것들이 접근을 좀 뭐 말 안에 있는 집보다는 많이 하겠죠.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집에서 1년 정도 살았는데
그때 집으로 뱀이 들어왔는데, 그때 생각해가지고, 그때 아직도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요. 그래서 뱀을 보면 너무 이제 기겁을 하는데, 저는 여기서 이제 근 3년 동안 살면서, 요 집 근처에서 뱀을 본 적이 없어요. 한 번도 본 적 없고, 그냥 산책 다닐 때, 뭐 죽은 뱀 정도나, 이런 거 봤지, 그 살아있는 뱀을 그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. 조그만 뱀을 봤나? 하여간 산책 다니다가는 한두 번 정도 본 것 같아요. 근데 이 근처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. 제가 볼 때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건데, 만약에 이제 두 분 이상 사시면은 별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, 만약에 혼자 사신다던가 아니면 뭐 두 분이 사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디로 이제 뭐 도시로 나갔어요. 아니면 뭐 하루를 어디서 자고 와. 네.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혼자 남게 되죠. 그때 만약에 진짜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대처가 되게 늦어질 수 있죠. 근데 마을 안에 있는 집은 바로 옆에 이제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죠. 그죠? 뭐 날짐승이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뭐 진짜 도둑놈이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쓰러졌어. 뭐 119에 전화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. 그죠? 제가 그 마을 안에 있는 집을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. 제가 아내랑 같이 있을 때는 별 문제 될 게 없는데 제가 만약에 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어요. 이제 집사람 혼자 이제 남게 돼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게 누구나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이 마을 안에 있는 집을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. 그 남편쟁이 네가 마을 안에 있는 집에 사니까 그 마을 안에 있는 집이 좋다고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.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 마을 안에 산다고 간섭이 많고 그러진 않아요. 뭐 한 6개월 정도 바로 옆집에 사는 이제 그 아줌마가 자꾸 이제 찾아오고 그랬는데 심심하다고 자꾸 찾아오시더라고요. 찾아오는데 그때 너무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낯설다. 그리고 좀 불편하다. 그러니까 오시게 되면은 미리 좀 전화를 주시던가 아니면 저희가 좀 뭐 초대를 하겠다.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 오시더라고요. 네. 예.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 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간섭을 안 하고 그러진 않아요. 제가 볼 때는 집 위치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사람 때문에. 사람이 좋으면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고 사람이 뭐 성격이 좀 모나면 안 가는 거지. 누가 뭐 성격 모난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. 그죠? 예. 그러니까 마을 안에 살더라도 간섭 안 받고 싶다. 그러면 그냥 대문 걸어 잠고 담 싸고 살면 되지 뭐. 예. 그죠? 그럼 간섭 안 받는 거예요. 저희 마을하고 한 500m에 떨어져서 한 집이 있고 또 1km 정도 떨어져 가지고 한 집이 있는데 그분 되게 이제 그런 집들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. 많이 또 그분들도 이제 놀러 오시고 그러니까 집 때문에 집의 위치 때문에 뭐 간섭이 있다 없다 이렇게만은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사람이 모이는 건 그 사람 때문이지 집 때문이 아니에요. 예. 그렇죠. 내가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고 내가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.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겠죠. 그죠? 근데 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싫어해. 그러면 마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사람들이 안 찾아와요. 그러니까 마을 안에 있는 집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고 마을 밖에 있는 집,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 집이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. 그냥 자기가 이제 원하시는데 하시면 돼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안에 있는 집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조건들, 혜택들,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을 안에 있는 집을 사서 여기에 살고 있는 거고,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 집, 뭐 그런 집의 조건들이 난 필요해. 그러면 거기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. 마을 안에 있는 집이 마을 밖에 있는 집보다 좀 저렴하긴 해요. 아무래도 그 마을 안에 있는 집들은 그 귀촌을 하시는 분,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격적으로 저렴하긴 해요. 마을 안에 있는 집이. 그리고 마을 밖에 있는 집은 아무래도 평수가 좀 넓은 경우들이 많죠. 땅 평수가.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이 좀 높은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경우들이 되게 많죠. 매물도 좀 드물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의 여건에 맞추셔야 돼요. 그냥 간섭받기 싫다. 요것만 가지고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간섭하는 게 사람이 간섭을 하는 거잖아요. 그거는 대화로 풀 수 있잖아요. 그죠? 결론을 이렇게 내서 좀 뭐하지만 우선 본인의 여건에 맞는 집을 선택하는 게 그게 좋은 거죠. 그죠? 어느 집이 좋다,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